안녕하세요 여러분, 한이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한국과 헝가리의 문화적 차이에 이어서 약간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약간은 다른 게 좀 더 생활적인 부분, 그리고 좀 더 사소할 수는 있지만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당연히 헝가리가 더 좋았던 것도 있고 한국이 더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. 누가 더 좋고 나쁘냐를 따지기보다는 이런 거는 한국이 더 잘하고 있네? 이런 거는 헝가리가 좀 더 잘하고 있네? 우리가 벤치마킹 하면 어떨까?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먼저 헝가리에 살면서 한국이 더 좋은데? 또는 한국이 더 잘 되어 있네? 라고 느꼈던 부분들인데요. 지하철에 출구 표시나 탑승, 홀차, 환승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안내가 잘 되어 있고 되게 잘 표시가 되어 있어요.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지하철을 탈 때 우리가 몇 번 그 홉차에 타면은 예를 들어 1-4에 타면 환승하기가 쉽다, 또는 내 목적지를 찍고 나서 내 목적지와 가까운 출구를 나가려면 몇 번에 타세요, 이런 식으로 지도에 다 안내가 뜨잖아요. 그런 식으로 한국은 되게 환승이나 또는 출구랑 가까운 홉차가 어딘지를 다 이렇게 정말 효율적인 삶을 위해서 이제 다 알려주는데, 헝가리는 일단 홉차 표시도 안 되어 있고, 그리고 환승이 복잡하지 않아서인지 뭔가 그런 안내에 대한 거는 없고요. 헝가리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나라들을 가봐도 똑같이 환승이나 어디를 타라 이런 거는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. 그리고 헝가리가 정말 한국을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, 헝가리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유럽 지하철 진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바로 출구 표시인데요. 한국의 출구를 보면 1번 출구, 2번 출구, 3번 출구 이렇게 써 있고, 그 아래에 무슨 예를 들어 시청 또는 광화문 광장, 교보문고 이런 식으로 되게 건물 이름이나 되게 좀 자세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. 근데 헝가리는 지금 자료 영상이 나가고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A 출구, B 출구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여기에 다 길 이름이 있어요. 다 스트릿, 무슨 스트릿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릿 이름만 보고 나가기에는 사실 이게 어딘지 정확히 잘 모르겠고, 제가 그래도 좀 헝가리에서 되게 길 이름을 다 외우고 다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, 내가 아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가면은 내가 생각했던 곳으로 안 나가는 그런 게 너무 많았어서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길 이름을 알아도 조금 어렵고, 이제 그래서 자주 가는 곳들은 그냥 항상 나가는 이제 외워서 이제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외워서 다니긴 하지만, 처음 가는 곳이나 또는 여행자분들이 처음 왔으면은 이제 좀 출구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. 두 번째로는 식당에 테이블마다 벨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, 이게 고객 입장으로서는 특히 큰 식당일수록 더 좋은 게, 그 유럽은 다들 아시다시피 웨이터가 다 정해져 있고, 그 웨이터를 통해서 빌지를 가져오는 것까지 좀 모든 요청 사항을 웨이터와 눈을 마주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부르기가 어려워요. 특히 바쁜 시간대나 사람이 많거나 또는 식당이 넓을 경우에는 내 웨이터와 눈을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되게 음식을 주문하는 것부터 나오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좀 불편해요. 근데 한국은 워낙 그 호출벨이 다 있고, 그리고 요즘은 또 보니까 이제 그 캐치 테이블 이런 거 해가지고 태블릿으로 다 주문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간편하고 빨리 먹고 나갈 수 있다,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가 된다는 점이 좋은 것 같긴 한데,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 오히려 너무 정이 없는 거 아닌가, 너무 인간미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. 왜냐면 제가 예전에 공사였나? 어디 카페를 갔는데, 카페에 그 카운터가 있고 그 바로 옆에 키오스크가 있었어요.
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붙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려고 갔더니 직원분이 저한테 키오스크에서 주문하세요 이러고 저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. 근데 카운터가 있다는 거는 어쨌든 주문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카운터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. 어쨌든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나 카운터로 주문을 하나 똑같을 텐데. 근데 저를 안 받아주고 저보고 바로 옆에서 말도 없이 그냥 그 기계 눌러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되게 당황스럽고 되게 정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간미, 좀 정 이런 거를 이제 뭔가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 그런 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좀 더 웨이터와 눈을 맞추고 웨이터한테 이렇게 딱 지정된 웨이터한테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. 그 다음에 한국이 가장 부러운 이유 중 하나는 늦게까지 여는 카페가 많다는 건데요. 유럽 나라들은 대부분 늦게까지 여는 카페가 진짜 늦어야 9시면 닫고 보통은 뭐 6시, 7시에 닫는 카페들이 거의 대부분이고, 그리고 진짜 빨리 닫는 카페들은 한 3시, 4시에도 닫는 곳들이 꽤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인이었던 제 입장으로는 사실 저녁에 갈 수 있는 곳이 식당 아니면 펍 이런 데밖에 없는데 뭔가 따로 공부를 한다거나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조금 불편했던 게 있었고, 그 다음에는 물이 한국이 훨씬 깨끗하다는 건데 유럽은 석회수를 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좋지는 않아요. 그리고 되게 제가 그 겨울에는 좀 건조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. 그래서 샤워 필터를 제가 원래는 안 쓰다가 이제 누가 줘서 쓰기 시작했는데 한번 쓰고 나니까 이게 물이 그 필터가 일주일도 안 돼서 노랗게, 진짜 누렇게 변해요. 근데 그 색깔을 한번 보고 나면 샤워 필터를 쓰지 않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. 왜냐면 그 색깔을 봤기 때문에 이게 내 몸에 닿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차마 그 물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. 그리고 한 번은 반신욕을 하려고 물을 이제 욕조에 받았는데, 제가 살던 집이 좀 그래도 한 2000년, 2010년대에 지어진 신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물에서 노란 끼가 이렇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. 물을 받고 나니까. 그래서 그걸 보고 반신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네. 그리고 그 필터를 쓰다가 안 쓰니까 이제 겨울에 특히 좀 건조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에 이제 좀 깨끗한 그런 물이 좀 부럽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. 그 다음은 택배 이야기입니다. 이 택배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일단 택배를 웬만하면 안 시키는 편이에요. 왜냐하면 택배를 받으려면 일단 한국에서 보낸다고 했을 때 거의 한 달 정도 걸리고요. 세금 내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자체가 솔직히 제가 느끼기로는 정말 그 기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, 왜냐하면 금액을 보통 우리가 택배를 보낼 때 이 안에 들어있는 물품들이 하나하나당 얼마씩인지를 다 적게 되어 있어요. 근데 그거를 10만 원이라고 적은 사람이 있고 20만 원이라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, 10만 원이라고 적은 사람한테는 뭐 세금 5만 원 내라고 하는데 갑자기 20만 원짜리를 보낸 사람은 다른 뭐 한 2만 원만 내라고 한다던가, 같은 시기에 보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좀 다를 때도 있고, 또는 시기가 조금 다르면 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세금 거두려고, 돈 없어서, 나라에 돈이 없어서 세금 거두려고 막 그런 식으로 자기들 맘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, 어쨌든 그래서 이 세금 때문에, 그리고 그 세금을 내려고 이제 링크를 보내주는데 그 링크를 작성하는 과정도 꽤나 복잡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. 그리고 한국은 진짜 좋은 게 쿠팡이 있잖아요. 그리고 테무도 사실 중국 거다 보니까 그런 데서 시키면은
그래도 뭐 일주일 안에 되게 금방 오고 하는 편인데, 그리고 심지어 해외 직구를 해도 진짜 한 2주면 오잖아요, 한국까지. 근데 헝가리에는 애초에 헝가리 자체에 있는 그런 쇼핑몰 같은 게 없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테무나 아마존을 많이 이용을 해요. 근데 그것도 주문을 하면은 진짜 빨라요. 3주에서 뭐 한 5주까지도 걸리고요. 그래서 좀 받기가 좀 잊을 때쯤 와서 내가 당장 필요한데 그거를 사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진짜 불편한 건 택배를 집 앞에 두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직접 받아야 하는데, 누군가가 직접 받아야 하는데, 이게 그러려면 택배가 오는 날 연락을 받고 그날 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. 근데 뭐 페덱스, DHL 이런 데서 오는 애들은 그 트래킹이 되게 잘 돼요. 그래서 좀 시간도 꽤 자세하게 뭐 몇 시, 딱 뭐 9시에서 10시 이런 식으로 되게 잘 나와 있고 안내가 잘 오는 편인데, 그 한국에서 보내는 택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주변에 한국에서 택배 받으시는 분들이 진짜 불편하다고 한 게, 예를 들어 오늘 온다고 해서 오늘 9시에 온다고 해서 집에서 기다렸는데 뭐 12시까지도 안 왔다. 근데 이제 혹시라도 오후에 왔는데 집에 없으면 못 받을까 봐 하루 종일 올 때까지 그날을 기다린 거예요.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도 안 와가지고 못 받은 적도 있고,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날 다시 연락을 받아서 받거나 뭐 조금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 택배는 한국이 최고다. 또 한국은 또 빠른 배송 해가지고 포켓 배송도 있고 새벽 배송 이런 식으로 해주잖아요. 그런 것도 정말, 물론 소득권 좀 한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되어 있다는 게 좀 진짜 택배 관련해서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한국 옷이 진짜 이쁘다는 거를 유럽에서 살면서 느꼈는데요. 헝가리가 좀 유독 옷을 못 입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스타일이 너무 별로여서 사실 자라나 뭐 H&M 이런 데를 가도 엄청 이쁜 옷을 발견하기는 조금 힘들고, 그나마 괜찮은 애들 골라 사는 건데, 그런 것들도 이제 한국에 오면은 너무 촌스럽다고 느껴지거나 좀 뭔가 그 외국에서 산 옷의 티가 난달까?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. 이제 주변에서 한국 휴가를 갔다 오거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항상 느끼는 건데, 진짜 그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옷 스타일이라던가 분위기라던가 이런 게 진짜 많이 달라져요. 그래서 진짜 다들 한국 갔다 오면 티가 난다, 뭐 세련돼졌다, 뭐 머리 스타일 확 달라졌다, 한국 갔다 왔냐 다 알아볼 정도로 되게 한국이 워낙 유행이나 트렌드가 되게 빠르고 좀 세련됐다 보니까 그런 건 또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사실 유럽에서 살면서 좀 좋았던 거는 그런 유행에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사실 좋긴 했는데,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너무 세련돼서 그거는 조금 부럽긴 하더라고요. 나도 이쁜 옷을 입고 싶은데 여기에는 워낙 그런 옷이 없다 보니까 사기가 그러니까 살 수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.